안녕하세요. 독박연구소입니다. 이 집을 계약할 때 이 등기부를 당연히 떼봐야 되는데 막상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 처음 보는 권리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. 이 중고차를 사러 가서도 뭐 자신 있게 본네트를 열어는 보는데 사실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. 이 등기부상 권리들을 인터넷으로 공부하려고 해도 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모르면 당하니까 실제 등기부에 자주 설정되는 권리들을 정말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이 법원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, 요즘에는 이 세상이 좋아져서 PC나 핸드폰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할 수가 있고, 이 수수료는 한 건당 7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고요. 이 등기부등본은 이 집합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,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는데, 이 공동주택인 이 아파트나 빌라, 다세대 주택, 오피스텔처럼 이 한 세대당 주인이 각각 다른 집들은 이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해서 이 권리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, 우리가 흔히 이 원룸, 투룸이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과 이 단독 주택은 이 건물 전체 주인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, 이런 집들은 이 집합 건물이 아니고 이 토지 등기부, 건물 등기부를 각각 떼어봐야 그 권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건 실제로 아파트 등기부인데요. 이렇게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, 이 면적이나 전체 층수 이런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, 이 갑구란에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, 언제 어떻게 이 집을 취득했는지 나와 있는데, 이 집은 2019년에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, 이 증여면 증여로 기재가 되겠고요.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이 근저당권은 을구에 설정이 되는데, 대부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 대출 원금의 약 110% 정도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, 이 집은 약 2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. 만약에 이 집을 사려고 이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, 잔금 치를 때 이 매매대금에서 대출을 전부 갚고 나머지 차액을 매도인한테 지급하시면 되고, 이 집을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마찬가지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순위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,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룸이라고 하는 이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계약할 때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각각 확인해 봐야 되는데, 이 등기부는 실제로 원룸, 투룸이 14개 정도 되는 이 다가구 주택 등기부예요. 먼저 갑구에 현재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고, 을구에는 이 건물 전체에 대출을 받은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, 건물 등기부만 확인하지 말고 이렇게 토지 등기부까지 발급을 받아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인지, 근저당권 금액은 같은지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.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다른 경우를 많이 보는데, 이 건물 주인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안 판다고 해버리면 날씨도 더운데 뚜껑 열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. 이번에는 다들 잘 아시는 전세권입니다. 실제로 이 경우는 아파트에 전세 2억 3천으로 계약을 하고 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인데요. 우리는 흔히 전세라고 하면 이 월세 없이 높은 보증금으로만 지급을 하면 이 전세라고 생각하시는데,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. 예를 들어 이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든, 올 보증금 2억 3천으로 계약을 하든, 이렇게 보증금에 대해서 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, 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거주한다면 이 주임법상 대항력을 구비한 것으로 이 전세권과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, 이 전세권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차이점은 제가 올려놓은 다른 영상에 자세하게 비교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번에는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인데요. 이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집 소유자를 상대로 돈 달라고 재판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, 내가 이 집에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집을 못 빼돌리게 임시로 미리 찜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경우에는 이 카드 값을 안 갚아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고, 이 재판이 끝나면 진짜 압류가 되는데, 심지어 이 자동차세나 세금을 미납해도 이 나도 모르게 내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.
이렇게 등기부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나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정확히 가압류 원인이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인지,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약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이번에는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.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등기부에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살다가 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를 가버리면 나중에 경매에서 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과 이 대항력이 깨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가 있어요. 혹시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집은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안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르시는 게 좋아요. 이번에는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집을 날리는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집주인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채권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이 경매를 붙였는데요. 이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? 이 등기부상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돼 있고 이 빨간 줄도 여기저기 그어져 있어서 이놈은 또 누구고 저놈은 또 누군지 헷갈리실 텐데, 이럴 때는 등기부를 발급할 때 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을 한 장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. 마지막입니다. 흔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아파트나 빌라처럼 이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이 등기부에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는데,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건물들이 전부 토지 위에 있으니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으로 돼 있어야 정상적인 집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 대지권 종류가 지상권이나 전세권, 임차권인 경우가 가끔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땅 주인한테 지료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대지권 종류가 소유권이면 전체 땅 면적에 우리 집 지분이 대지권 비율로 등기가 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는 전체 토지 면적 6,409분에 우리 집한테 43만큼의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나오는데 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고 나오면 일단 계약을 중단하시고 정확하게 이 토지 별도 등기가 뭔지 알아보셔야 돼요.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나중에 각 세대별로 이 집합 건물 구분 등기를 할 때 이 토지에 설정된 이 근저당권이나 기타 권리를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거나 이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있을 때 이 토지 별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.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면 이 토지 등기부를 발급해서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